네, 오늘 오전이죠. 시진핑 주석이 14년 만에 중국 국가주석 자격으로 전용기를 타고 북한을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텐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도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10시 44분, 한국 시간으로 10시 44분에 일단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일단 내일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북한 굉장히 환영 분위기예요. 지금 평양 쪽에 도착을 해서 시민들이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것인데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방북 자체의 좀 의미를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 시점에서 왜 평양을 갔느냐 이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갔느냐? 그렇습니다. 예. 일단 보면은 지금 신화통신이라든가 중국 관영통신이죠. 그리고 로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금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거나 아니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떠나서 이제 중국을 가거나 할 때 굉장히 은밀하게 움직이는 사례가 많은데 사실 이번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간다는 것도 중국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요. 기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기고뿐만 아니고 신화통신이라든가 그리고 CCTV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도 몇 시가 지나지 않아서 북한 외연성 다 막아 있고요. 조선중앙통신에서 바로 또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굉장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가 많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CCTV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대대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그래요. 이번에 네. 방북 수행단을 보면 부인인 펑리 위안 여사도 함께 가고 그리고 CCTV 보도를 보면은 뭐 당쉐샹 중국 판공청 주임 그리고 양제츠 중국 외사업 업무 추진위원회 주임 그리고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왕이 부장 그리고 중국 경제개발계획의 그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허리평 주임 뭐 이런 사람들을 총괄해서 다 데려간단 말이죠. 아주 대규모입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요. 네.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일본의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돼 있고 그리고 아직 뭐 정확하게는 좀 유동적인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아마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열흘 전에 갑작스럽게 그저께 발표를 했으니까 한 12일 전에 북한을 간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중국과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요청을 해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북한으로 간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서둘러서 뭔가 시기적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이 방북 전날이죠. 19일에 북한 노동신문에 직접 기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례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의 어떤 그런 관영통신이라든가 관영신문에 매체에 직접 기고를 하는 것도 되게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고를 한 것은 역대 처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북중 수교 70년인데 그 70년 동안 우리가 피로 맺어진 혈맹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더 높은 양국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핵화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북한의 대외 협상에 있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고 네. 함께 추동해 나가자. 이 추동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추동이요. 추동은 사실 밀어서 동력을 동력을 일으키자는 예. 개념이기 때문에 동력이라는 건 역동적으로 앞으로 나가자는 개념이고 밀어준다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밀어준다는 개념이 제3자는 밀어줄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함께 뭔가 수레바퀴를 함께 양쪽에서 밀거나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수레바퀴를 밀어야지 추동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시 주석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미국과의 어떤 그런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이 사실 제3자적 관점이었는데 이 기금을 통해서 약간 뉘앙스나 앞으로 입장에 대해서 언제를 줬다고 이제는 경련으로 나서겠다 이런 입장일까요? 어느 정도? 지금 중국 상이 사실 미국과 굉장히 갈등 관계 있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 내지는 새로운 어떤 무기나 새로운 어떤 전략적 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 미국이 지금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는 제3자적 관계 이웃집에 있다가 지금 이 잔치상 테이블에 이제 함께 앉아보겠다는 거죠. 그 조건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측면이 있고요. 네. 결국 뭐 말씀하셨지만 함께 추동 이런 단어들이 친교를 강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좀 찾으려는 행동인 것 같다라는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과연 뭐 어떤 합의를 이룰까? 북중 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 같고 한반도 문제도 다루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반도에 와서 한반도 문제를 안 다룰 수 없겠죠. 네. 당연한데 크게 세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요. 첫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북중 관계 그 부분을 좀 이 시점에서 한 단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사실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마 북한과의 어떤 정상회담 이런 측면도 고려를 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북한을 가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을 주로 불러서 만난 거죠, 사실. 불러서 만나면서도 직접적으로 뭔가를 합의한 측면은 없습니다. 원래 정상회담을 하면 MOU라든가 양해학서라 그러는데 소위 말해서 양국 간에 뭔가 합의를 하는 사이 공동 발표문을 통해서 아니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내적으로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가 거의 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있느냐 하는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북중 관계를 뭔가 끌어올리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미국과의 전선 속에서 뭔가 좀 밀리는 듯한 중국과 북한이 함께 손을 잡으면서 공동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쪽이 양국 간의 관계를 격상시킨다는 그런 문구를 공동 발표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절차가 아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공시화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뭔가 언질을 하겠죠. 어떤 측면이냐면 중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 사실 미국도 나름대로는 이제 전략적으로 좀 뭐랄까 서로가 수평적 관계 속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갖다가 큰 손실을 입지 않으면서 원활하게 타결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북한은 북한대로 나름대로는 그들의 컨트롤 타워 안에서 이제 한반도라든가 동북아 정세를 리드해 나가는 헤게모니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좀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두 번째요. 지금 북한에게 제일 힘든 게 뭐라고 보세요? 식량난. 식량난이죠. 뭐 대외적으로는 북한 끝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립갱생, 뭐 자력갱생 이런 용어를 되게 많이 써요.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충분히 경제건설에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죠.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근데 유엔 주재 북한 대사나 이런 김성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물밑에서는 각국에 지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하다못해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2월 27일도 2월 26일, 2월 25일에는 북한 관료들이 베트남 정부 관료들한테 식량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보름 전에 어느 정도 식량이 또 베트남에서 지원된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각국의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지원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을 거예요. 자기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가 되려면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더 좋은 그런 지지를 받아야죠. 더 좋은 사회가
됐지. 내가 이렇게 집권하니까 확실히 보여줄 것들은 더 좋아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얻어야 될 텐데 그 대표적인 게 일단은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기아가 또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방비 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전보다 훨씬 심각해져 있는 상황인지라 돌파구를 찾을 거예요. 대북 제재 때문에 드러내놓고 경제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도 물밑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아마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인도적 차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 식량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합의를 또 이룰까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후방에 두고서요.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 그런 전술을 좀 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밀리는 측면에서 수세나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컨트롤 타워 할 수 있어. 우리가 아니면 안 돼. 북미 대화가 지금 사실 교착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2.27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기싸움을 많이 벌였어요. 사실 그동안. 그리고 실무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교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치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 중심에 그 한가운데 한국 정부가 있는 것인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그런 경제 지원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을 확실히 받아들여서 미국의 입장과 조건,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북한에 전달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은 우리 입장을 미국에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군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딱 캐치를 한 것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 시점에서 오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와서 소위 말해서 북미 중재자 내지는 촉진자 내지는 이제는 제3자가 아니고 우리는 관망자도 아니고 우리가 너네들을 아니면 우리가 북미 대화 재개를 이끌어내는 가격 중심까지 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가든지 나중에 미국과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고 뭐 대북 제재를 갖다가 해제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는 중국이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정부가 17일 날 중국 외무성이라든가 신화통신 그리고 CCTV에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을 발표를 했을 때 청와대에서 그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에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다음 우리가 중재자였거든요. 우리가 중재자였는데 근데 북미 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아무래도 줄 것은 주고 그리고 받을 것은 받는데 받고자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어떤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가교를 놔줄게. 우리가 밑거름이 돼줄게. 우리가 대신 북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달을 할게. 이런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평양 가는데 어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요. 트럼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것도. 트위터에도 올렸죠. 그렇습니다. 뭘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을 만나서 내가 당신 이야기,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전달을 해줄 수 있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뭐 그런 부분 아닐까요? 일단 유추를 해보면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북한에 잘 전달해줘. 뭐 그런 얘기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아마 시진핑한테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시주석한테도. 북한에 가서 김정은 만나거든. 김정은 위원장한테 비핵화하면 경제적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을 거야. 선물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다 준비돼 있어. 서방 세계에서 김정은한테 체제 보장도 해줄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비핵화로 나와야 되는 거야. 라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암묵적인 아마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 잘 갔다 와. 뭐 이런 정도 수준일 수도 있고요. 외교적이라는 부분이 실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뉘앙스는 좀 뉘앙스 전달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김정은한테 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럼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겠죠. 시진핑 주석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어제 내가 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렇게 생각하더라. 근데 비핵화에 대해서 나가도 될 것 같다. 비핵화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만약 시진핑 주석이 제안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체제 보장이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충분히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는데 지난 227 하노이 정상회담하고 달라진 게 없잖아. 그때 박차고 나온 거 미국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 등을 다독이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함께 추동해 나가면 될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시진핑 주석은 크게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번 방북을 통해서. 첫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함께 끼어드는 개입하는 그리고 함께 북한과 보조를 맞추는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의중이 좀 더 많이 힘이 실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놓고서 미국과 어떤 협상 전개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퀘스천 마크가 지금 찍히는 첫 번째 의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경제적 빈궁함 속에서 식량난의 문제에서 중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서로가 교류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서 중개자예요. 아무래도 중개자라든가 촉진자 진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요 세 가지를 놓고서 보면은 물밑에서 서로가 상당 부분 북중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라는 생각이.